원희룡 장관이 재임 시절 아파트 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 등등의 원인으로 LH 정관 문제를 척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최근에 12월 12일 보도자를 통해서도 LH 정관 독점구조 척결이 부실 시공의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를 낸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관이 없으면 용역을 수주하기 어렵다. 공공에 있을 때는 퇴직 이후를 챙기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들을 유착으로 이끌면서 선진국 수준의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하는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세대적 약탈행위다. 이런 얘기를 원희룡 장관이 하셨습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님, 이 원희룡 장관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신다고요? 네. 근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국토부의 실국장으로 주요 보직을 계셨고 LH 사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많은 의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해외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P&T 글로벌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임하셨지 않습니까? 네. 고위직에 있었던 공무원이 민간업체 취직을 하거나 관련 업을 창업해서 공공 수주를 하는 것, 이거 정관 예우 아닙니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또 퇴직 후에 또 자기 사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또 전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경험을 살려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정관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저희가 하는 게, 그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기준, 또 LH 사규에 의한 기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름을 하게 되는데, 제가 관여했던 회사가 LH 용역을 수주한 것은 실체적으로도 그렇고, 정관료를 받았다 그러면 뭔가 부당한 대우를, 특혜를 받았거나 또 입찰 과정에 무슨 또 편의를 받았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실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기도 하고요. 또 공직자윤리법이나 LH 사규에 정하는 그런 형식적인 요건도. 제 질의 시간이니까요. 예. 후보자님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서를 냈습니다. LH와 맺은 계약은 공개 경쟁 입찰로 공정한 용역 심사를 거쳤기에 문제가 없다. 네. 이 답변을 하셨고 지금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원희룡 장관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 8월달 우리 상임위 전체위에서 취업을 제한했더니 창업을 해버리더라. 자회사 또는 협력업체로 취직하고 일감을 가져오는 것, 이 모든 것은 편법이고 함께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LH 사장이 임기 이후에 부동산 관련 회사로 들어가 공공수주 일감을 가져오는 것 또한 원희룡 장관의 말에 의하면 완전한 편법입니다. 그리고 자 12월 10일 혁신 방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 나옵니까? 2급 이상 고위 정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의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입찰 참가할 때 이런 내용 알고 직원이 계십니까? 있을 땐 감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원천적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10일 날 원희룡 장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급 이상 고위 정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의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후보자님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2급 이상 정관은 LH 사업의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자 이제 장관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실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임 장관의 생각과 현재 후보자님의 생각이 과연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원희룡 장관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관과 카르텔을 끊겠다는 건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이곳으로 몰아감으로 인해서 상당한 사회적 혼란과 앞으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내노란불의 전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LH 사장 출신으로서 이런 P&T 글로벌의 사내회사를 재임하면서 수주를 받았는데 전임 장관은 LH 정관과 카르텔을 끊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언을 했던 분이 전임 장관이었어요. 후임 장관은 완전히 전임 장관의 말에 의하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LH 사장님은 원희룡 장관과 꼭 이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 후보자님의 진솔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두 가지 측면이 공존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뭐 자기가 다니는 회사나 이런 데 개입을 해서 특혜를 받거나 뭐 부당한 결과를 유도하는 것은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고 그건 맞겠다는 것이 아마 원희룡 장관님의 의지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사실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또 회사를 퇴직을 합니다. 하고 나면 또 우리 기대 수명이 한 80수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남은 20년을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라는 분야에서 일했던 분이 자기 생뚱맞게 C나 D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있던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법제상은 공직자윤리법에 퇴임 후 3년 또 매출액 얼마 이상 이렇게 해서 고시를 하는 제도가 되어 있고 이번에 대책에 따라서도 LH에서도 또 나름 또 사규를 또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저는 후보자님 말씀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원희룡 장관이 그동안에 LH의 문제라든지 구시소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접근하는 방법과 그 대안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원희룡 장관과 다른 대안을 세우고 일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저는 일단 원장관님 발표하신 대책을 일단 집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보완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막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게 원장님의 말씀에 주되는 거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제 그걸 풀어나가서 집행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제 고민에 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병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네. 답변을 좀 슬기롭게 좀 하십시오. 네. 슬기로운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영하겠습니다. 예.